여러분 안녕하세요. 날개죽지라고 하죠. 이 견갑골 안쪽에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등을 찍고 경추 디스크 때문이라고 진단 후에 주사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는 혼자서 마사지를 하거나 주물러 보기도 하고 또 물리치료를 받아도 이래저래 쉽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이 부위를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보통 등이 아프니까 이 부위에 위치한 능형근이 아픈 게 아닌가 하고 능형근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낫는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좀 과하게 할 때면 꼭 통증이 목보다는 등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등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등 부위의 통증은 원인을 제대로 감별하고 치료를 해야 호전이 빠르게 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원인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견갑골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근육염자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삐끗한 통증인데요. 먼저 견갑골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견갑골의 안쪽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으로는 능형근, 견갑하근, 상우거근 등이 있습니다. 근육염자는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 그 자체를 타겟으로 치료하면 빠르게 호전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으면서 약간 욱신욱신한 느낌이 들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1, 2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경포착 증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견갑골 안쪽을 지배하는 신경을 견갑배 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5번 경추에서 시작하여 사각근을 통해 나와 견갑거근과 능형근의 운동을 지배하고 견갑골 안쪽의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신경포착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이 신경은 경추에서 시작하여 두꺼운 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중 특정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포착이 발생하여 견갑배 신경이 눌리는 것을 신경포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견갑배 신경이 포착되면 목을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 어려워지고요. 등 부위에 욱신욱신하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분명히 등이 아픈데 아무리 등을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신경이 포착되는 부위를 정확히 풀어주어야 증상이 개선되는데요. 신경이 포착된 부위에 약침 치료를 하거나 도침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신경포착 증후군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원인은 구조적인 불균형입니다. 쉽게 말해 자세가 틀어져서 생긴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자세는 바로 거북목인데요. 거북목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목은 전방으로 과하게 나가 있는 상태와 흉추가 뒤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구분 등의 상태가 합쳐진 것을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거북목이 발생하면 일단 경추와 흉추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중하부 승모근, 견갑하근, 능형근과 같은 등 부위의 근육들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쪽이 약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견갑거근, 상부 승모근, 흉쇄 유돌근과 같은 목 어깨에 위치한 상부 근육들이 더 과하게 사용됩니다. 이러면 견갑골을 둘러싼 근육들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견갑골 자체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목 어깨의 근육은 쉽게 뭉쳐 만성적인 결림을 유발하고요. 약해진 등 부위의 근육들은 쉽게 통증이 나타나고 체형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정리하면 근육, 신경, 체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육염자가 발생했는데 마침 이 근육염자가 발생한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면 이 부위에는 근육염자와 신경포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근육은 멀쩡한데 체형이 틀어지게 되면서 근육이 과사용되고 또 다른 근육은 약화되게 되면서 근육염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인체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근육의 염좌에 대해서는 침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 신경포착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 부위에 약침치료나 도침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형이 틀어지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위는 추나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호전이 빨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가급적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바쁘셔서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견갑골 안쪽에 통증이 있을 때 일반인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각근 스트레칭인데요. 아까 견갑배신경은 경추 5번에서 나와 사각근을 뚫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사각근을 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위의 포착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신경포착 증상이 있을 때 저도 이 부위를 많이 치료하고 있어요. 사각근 스트레칭은 바로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인데요. 목을 옆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큰 근육을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흉쇄유돌근을 잡고 그 뒤를 살짝 가보면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살짝 만졌을 때 실처럼 튕겨지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사각근입니다. 이 사각근 부위를 가볍게 손으로 누른 채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깠다 깠다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사각근 주위에는 신경이 많기 때문에 찌릿한 통증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살짝 누른 채로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5번에서 10번 반복해 줍니다. 오른쪽 등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우측 부위를 시행해 주면 되고, 좌측 등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좌측 사각근을 시행해 주면 됩니다. 저도 등 부위에 가끔씩 이런 신경포착 증상이 있을 때 많이 해보는 방법인데요. 만약 사각근이 원인이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만 시행해 주셔도 등 부위의 통증이 많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만성화된 분이라면,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꼭 치료를 받으시고, 견갑골 안쪽 통증의 다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